그 러시아가 처음에는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의 조그만 나라들 공국으로 이루어졌어요. 공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 있었는데 그 모스크바 공국은 이제 평원에 있긴 했지만 주변에 굉장히 그 울창한 숲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평지이긴 했지만 그래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른 공국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3세기 정도에 몽골이 뭐 침략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서 막 그 러시아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죠. 들어와갖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불질러가지고 완전히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럴 때 그 모스크바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뭐 여파는 좀 있었겠죠. 근데 안전하게 자기네 그 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 모스크바는 이 크레물린이라고도 하는 그 크렘물하고 역사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모스크바 크렘물은 그 몽골이 쳐들어오기 전인 1156년에 모스크바 방어를 위해서 처음 나무로 된 울타리를 만들었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그거를 이제 튼튼한 성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모스크바가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타타르의 멍해라는 것이 뭐냐면, 한 240년에 걸친 몽골의 그 지배를 받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몽골의 지배를 받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타타르의 멍에에 있어서 딴 데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완전히 몽골 땅이 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스크바 공국은 비교적 건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480년에 드디어 240년의 멍해의 시간을 다 벗고, 그래서 타타르 멍해를 벗어난 후에 러시아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모스크바 공국이 몽골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몽골 쪽으로 동쪽으로 몰아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스크바 공국은 우리가 이반 뇌제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반 4세인데 이때 크게 발전했어요. 우리 그 황제를 뜻하는 차르라는 말을 이반 뇌제 때, 이반 4세 때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고, 이거 차르는 카이사르 에서 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반 4세 때 완전히 몽골을 격퇴를 했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세운 성당이 바로 붉은 광장에 있는 바실리 성당입니다.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킨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유럽에서 로마의 후를 뒤를 잇는 그런 기독교의 그 세력이 이제 망해버렸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조선이 우리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뭔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심지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중심지를 자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모스크바가 위기에 처했던 큰 위기를 두 번을 얘기를 하는데, 1713년에 표트르 1세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천도를 했죠. 그때까지 모스크바가 이제 한 500년 가까이 어떤 수도로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표트르 1세가 강제로 그냥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으로 난 창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버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천도를 했고, 그 다음에 1812년에 나폴레옹이 침공을 했을 때, 그때 후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청야작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모스크바를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있다고 와보니까 뭐 별로 남은 게 없고, 뭐 살 집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추위에 시달리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후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